가정법도 뭐 이제 이론 공부는 다 하셨다라는 가정하에 들어갑니다. 바로 보시죠. if 주어 다음에 비동사 과거 was 떴죠. 그렇다면 이 주절은 I 다음에 would 사형제라는 것은 would, should, could, might인데 특히 미국 가정법에서는 should가 쓰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나오는 것이 주로 would, could가 많이 나올 겁니다. might도 잘 안 나오고요. should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는요, would, should, could, might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정과 과거, if 주어 과거 동사 다음에 주절, 주어 다음에 would 사형제, 우슈쿠마 다음에 동사 원형 잡힙니다.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정답은 C번입니다. 자, if 다음에 only가 붙을 수도 있고 붙지 않을 수도 있다. if only가 등장하면 그냥 if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 똑같이 I 다음에 과거 동사 주절 would 동사 원형 정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head가 나왔을 때 조심해야 되죠. head 다음에 이렇게 뭐 free time 목적어가 나오면 과거 시제 결국 가정법 과거입니다. 그럼 역시 우슈쿠마 다음에 동사 원형 정답은 D번이죠. 자, 그런데 head 다음에 PP 즉 과거 분사가 나올 때도 있죠. 그때는 가정법 과거 완료로 풀어야 됩니다. 보시면 그죠? if only 잡히면 if라고 생각해라. 과거 동사 떴다 would 사형제 동사 원형 똑같습니다. 3번입니다. had 다음에 consulted라는 과거 분사 결국 가정법 과거 완료 if절입니다. 그러면 주절은 주어 다음에 would 사형제 우슈쿠마 have pp가 정답이 됩니다. 정답은 그래서 D번이 되겠습니다. 자, if only 떴습니다. if only는 if라고 생각해라. 똑같다. had pp 떴습니다. 정답 D번 똑같습니다. 그 3번입니다. 그다음 자 보십시오. 자, 읽어볼게요. if는 생략될 수 있고요. if가 생략되어졌을 때 주어 동사 어수는 도치가 됩니다. had pp에서 had가 조동사인데요. 도치가 될 때는 주어 다음에 조동사가 있을 땐 조동사 주어 어순이 됩니다. 결국 if가 생략이 되면 얘하고 얘가 어순이 바뀌죠. 그러면 had he consulted가 되는데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이따가 설명드려. 지금 설명하면 되지. 우리가 원래 가정과 과거도 도치 형태가 있습니다. 선생님 교재에 보면 다 나와 있긴 한데 여기에 싫지 않은 이유는 여태까지 이 가정과 과거의 if절에서 if가 생략되어서 출제된 바는 없습니다. 우리가 도치 문형은 다 가정법 과거 완료에서 이 변형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 완료의 도치 형태만 선생님이 오늘은 소개합니다. 그래 결국은 had 주어 pp가 나오면 그것은 가정법 과거 완료에서 if가 생략된 형태인 줄 알아라. 그래서 뒤에 주어 다음에 would 사형제 have pp로 정답 잡으면 됩니다. 우리가 지틀프 우리가 5가지 잡조 영역을 크게 문법 가장 이 지틀프의 고유한 특징이 없는 것 이게 바로 가정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그대로 적용시키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요걸 한번 쌤이 지우고요. 손으로 해도 되는 건데요. 여태까지 자, 헤드의 pp would 사형제 have pp입니다. 그 다음 똑같죠? 한번 뭐 더 보자 이 말입니다. 그러면 would 사형제 have pp 정답 C번이 되겠습니다. 한번 더 해보자. if 생략시켜보자. if he had known에서 if 생략되어지니 자 주어와 조동사 head가 어순 바뀐 had known 떴다. 그러면 똑같이 C번이 정답 됩니다. 자 이제 잘 출제가 되진 않습니다만 소위 혼합가정법이다라는 거 있다. 혼합가정법은요 거의가 if절이 이제 과거 내용의 반대, 즉 if절은 이제 과거 완료 형태고요. 주절이 이제 그 과거 가정법 과거의 주절 형태를 잡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선생님 교재를 본 학생들은 알겠습니다만 이제 반대도 있어요. 사실은 if절이 가정법 과거 형태고 주절이 would have pp 형태를 띠는 경우도 있으나 지텔프에서는 그건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단서가 아주 분명하죠. 그러니까 100 of years ago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어구가 있고요. today나 now가 잡히면 이것은
혼합가정법이다. 그렇다면 헤드 PP가 있다 하더라도 이건 우드 동사 원형이 정답이 되죠. 정답은 D번입니다. 요게 이제 새로운 트렌드입니다. 헤드 PP에서요. 앞에 나온 것이 반복이 되면 영어에서 많이 생략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것이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신유형입니다. 2022년. 보겠습니다. 그는 충분한 돈이 없었대요. 만약에 그가 충분한 돈이 있었다면 그는 그 집을 샀었을 텐데입니다. 가정과 과거 완료의 주조 형태가 잡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He didn't have enough money. If he had, he would have bought the house. 보세요. 앞에 지금 어떤 단서 내용이 나오죠? 과거에 이 사람 충분한 돈이 없었다라는 과거 내용의 단서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뻔한 뒤에 had enough money에서 이 뒷부분이 생략되어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즉 뒤에 PP 이하가 생략되어질 수 있다. 결국 시험 문제 이게 가장 고난도 이 케이스입니다. if 주어 had가 떴다. 그럼 앞에 have가 had enough money 즉 결국 요 have enough money가 had enough money로 이게 뒤에 갖다 붙여지는 것인데 영어에서는 반복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조동사 had만 남겨두고 뒤에 걸 날릴 수도 있다. 그래서 만약 if 주어 had가 나오고 콤마가 떴다. 여러분들은 앞 단서 시제 과거 확인하고 정답은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의 주절 형태를 정답으로 채택하면 되겠습니다. 자주 나오는 형태는 아닙니다만 2022년 들어서 또 이게 그 이전에도 한 번은 또 출제된 바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뭐 어렵지 않아요. if 주 had 잡히면 앞에 과거 시제 단서 보고 would have PP 잡으면 정답 100% 잡힙니다. 자, 이제 가정법이 이렇게 쉽게 끝났고요. 연결사 들어갑니다. 연결사는요. 사실 이제 우리가 가정법을 5가지 영역이라고 합니다만 연결사만 따져본다 하더라도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접속사, 접속부사, 전치사, 사실 연결사라는 연결어라는 이 말 하나에 5가지 이 공부거리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 연결사 중에서 연결사는 4문제가 출제되죠. 근데 2문제가 관계사고요. 2문제가 접속어, 접속부사, 접속사, 전치사 2문제가 출제됩니다. 헷갈렸겠다. 다시 말씀드리게. 4문제가 총 연결은 4문제가 출제되는데 2문제는 관계사에서 나오고 이 2문제는 접속사, 접속부사, 전치사에서 정답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시겠습니다만 관계사, 즉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는 해석하지 않고 정답 따라 들어가죠. 그건 어쩌다가 해석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 선생님이 딱 때려잡을 거고요. 접속사, 접속부사, 전치사 이게 100% 해석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근데 선생님이 참 양심에 걸려서 그러면 대한민국 GTLF 교재 중에서 이재훈 선생님 GTLF 교재만큼 연결사, 즉 접속사, 접속부사 특히 서법조동사에도 나오게 되겠습니다만 그 양질의 예문을 갖춘 책이 없습니다. 스미 기출 10년치를 다 지지고 볶아서 문제화시키고 예문화시켰습니다. 그거 이제 근데 이게 참 안타까운 것은 이런 특강에 예를 들어서 지금 그 GTLF에서 자주 출제되는 그 접속사, 접속부사, 전치사 해봤자 despite, in spite of 정도가 좀 많이 출제되고요. 거의 접속사, 접속부사인데 거의 얘네들 50개가 돼요. 그럼 50개를 여기서 다 그걸 설명한다? 그거는 사실 온라인 이게 시험 대비 특강이 될 수가 없죠. 그건 여러분들이 평소에 공부를 해 놨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생님께 제가 접속사, 접속부사, 전치사에 대한 예문 설명은 못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교재, 특히 이제 이재훈 선생님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이제 많이 그것을 평소에 좀 많이 봐두시면 그래야 사실상 만점이 나올 수 있죠. 왜냐하면 GTLF 문법 문제 중에서 26문제 중에서 4문제, 즉 서법조동사 2문제와 연결어 2문제는 반드시 해석으로 들어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까지 잡아줘야 여러분들이 만점 획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관계사부터 들어갑니다. GTLF 고유의 시험 패턴 말씀드렸듯 관계사를 묻는 문제와 얘네들을 묻는 문제. 관계사 문제는요 해석 필요 없습니다. 선행사 단서와 콤마 단서 몇 가지 공식으로 해결이 가능한 반면에 접속사, 접속부사 전체를 묻는 문제는 반드시 해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일단 관계사 들어갑니다. 이렇게 지금 관계대명 관계부사가 있는데요. 아시겠습니다만 이 GTLF에서는요. 이 네 마리는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는 없지만 왜 제가 이렇게 썼냐면 WH만 써놨거든요. 관계대명사는 4마리, 관계부사 2마리, 총 6마리가 출제가 됩니다. 뭐 온라인 특강 뭐 딱딱 정답만 포인트 잡아내는 어떤 수업이지만 이건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대신요 얘네들보다 관계사 선배입니다. 조상이면 조상. 그러니까 that 말고 이상하게 생긴 그 관계사가 있어요. 지금 현대 영어에서는 쓰지 않습니다. 이상한 모양의 그 관계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that이 여러분 that 하면 떠올려봐. that이 할 수 있는 문법적 역할, 품사 다 대봐. 일단 that, 저것 할 때 지시대명사, 저 모자 할 때 지시형용사, 저렇게 빨리 지시부사, 지시사로 쓰이죠. 명사절을 이끄는 가장 대표적인 접속사가 that이죠. 부사절 중에서 목적의 부사절과 결과의 부사절을 이끄는 게 that이죠. 또 관계 대명사로 쓰이는 게 that이고 관계 부사로 쓰이는 게 that입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 that 이놈은 굉장히 업무가 막중했어요. 그래서 who, whom, which, when, where, how, why 얘네들은요. 원래 얘네들 처음 태어났을 땐 의문사로만 쓰였어요. 그러다가 영어에도 역사가 있다 그랬단 말이야. that만 쓰였던 이 영어의 역사 중에서 얘네들이 who, which 얘네들이 관계사로 차출이 됩니다. 야, who 너 일로 와봐. 너 요새 뭐하냐? 얘 저 who are you? 너 누구야? who이지? 그 사람 누구지? 얘 저 사람 모를 때 씁니다. 야, which 너 일로 와봐. 너 뭐? 얘 저는 선택 의문사로 씁니다. Which do you like better? 너 어떤 게 좋아? 이런 거. 그래? 잘 됐다. who. 너 저 that이 힘들어하는 거 알지? 예, 걔 혼자 힘들어하더라고요. 야, 너 사람 모를 때 쓰지? 예, 너 그러면 사람 명사 수식할 때 있잖아. need to 대라. which 너 일로 와봐. 너 뭘? 저는요. 뭐 사물동물 뭐 다 제가 그래? 잘 됐다. 너 사물동물 선행사가 뭔지 알지? 마. 관계사 수식 때 하는 명사. 그때 너 that 와서 따라 들어가라. 그래서 말입니다. 왜 근데 제가 이 말을 듣는지 아세요? 이 that이요. 어떤 특징이 있어요? 모든 선행사를 다 수식할 수 있다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왜? 이놈 혼자 그 짓을 했으니까. 그리고 왜 대답형 콤마가 못 오는지 아세요? that이 한정성이 강해요. 한정성이 뭐야? 꾸민다, 수식한다 다 같은 말이거든요. 꾸민다는 순수 우리말이요. 수식한다 한자입니다. 한정한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한정성이 강하기 때문에 앞에 콤마를 두지 않습니다. 콤마가 쓰여지는 계속정법은요. 이후에 만들어진 문어체적 용법이에요. 그래서 스님이 이제 본 강의할 때 스님이 메가 공무원에서 저기 GTLF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밌는 현상이 많이 일어났어요. 스님 그러면 이거를 저기 외국인 만나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그 고딩이 때부터 했던 게잖아요. 그는 2명의 아들이 있었고 뭐 이 사람에게는 2명이 더 있을 수도 있고 개수정부 한수정부 할 때 그거 여러분 기억나실 거라. 그러면 선생님 이거 미국 사람 만났을 때 he had two sons, who became doctors 이럽니까? 여러분 미국 사람 앞에서 he had two sons, who became doctors라고 하면 뭐 웃을지 안 웃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상한 사람 취급받습니다. 콤마라는 것은 발음이 되어져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떠한 또 그게 다른 설명이 붙죠? 계속조용법으로 쓰인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고쳐 사용할 수 있다가 왜 나와? 구어체 말로 할 때는 그렇게 바꿔서 표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쓰면 이 말을 드리느냐? 이 that은요 정답으로 많이 채택되어져요 GTLF에서. 그런데 앞에 콤마가 있을 때 that은 정답으로 되어질 수 없다. 그리고 that은 모든 선행사를 수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선생님이 잠깐 영어사를 끄집어 드린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what, who's 출제되지 않고요. 옛날에 who's가 출제된 게 있습니다. 7년 전에 선생님이 그 한국 GTLF위원회에서 가장 먼저 모의고사 해설서를 썼고 가장 먼저 기본서를 썼습니다. 그때 그 문법 문제에 who's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출제되지 않습니다. how, why도 출제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that까지 해서 4마리, 2마리 이렇게 출제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관계사 문제풀이 단계. A, B, C, D가 다 관계사로 시작이 되면 관계사를 묻는 문제죠. 말씀드린 what, whose, why, how는 정답으로 채택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선택지에는 나와집니다. 선택 소거 없앱니다. 빈칸 앞에 콤마가 있으면 계속정법으로 쓰였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that을 또 없앱니다. 그럼 선행사가 사람이면 정답은 선행사가 사람이에요. 꾸밈을 받는 명사가. 그러면 정답 되어지는 관계사 몇 마리? 3마리입니다. who, whom, that이죠. 콤마가 없다라고 가정할 때. 콤마가 있어. 선행사가 사람이야. 그러면 2마리입니다. who, whom. 그렇죠? 주어 대신하는 주격 관계대명사 who. 목적을 대신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m. 이렇게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빈칸 뒤에 바로 동사가 나오면 who가 정답이고요. 주어 타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빠져 있으면 whom이 정답입니다. 그죠? 이거 다 쓰면 이따가 또 간단한 문제로 다 풀이할 겁니다. 그 다음 여기 이제 선생님이 펜을 요걸로 바꿀게요. 짠. 나왔습니다. 선행사 사람 얘네 없애고요. which도 소거하죠. 당연히 선행사가 사물이나 동물이면요. 정답은 둘 중에 하나예요. 뭐? which 아니면 that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도 소거시킵니다만 who나 whom. 얘네들은 선행사 사람 수식한 놈들이니까 얘네도 소거시킵니다. 결국 다시 말씀드립니다. 선행사가 사물 동물이면 정답은 which 아니면 that. 근데 콤마가 있어. 무조건 정답 that입니다. 그 다음 선행사가 시간 장소 명사일 때 무조건 장소 명사 있다고 where 쓰면 안 되고 무조건 시간 명사 있다고 when 쓰면 안 됩니다. 왜? where나 when은 기본적으로 부사죠. 부사 뒤에는 완전한 절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명사 장소 명사 떴다 하더라도 뒤에 절을 따져서 불완전한 요소, 즉 절이 불완전하다 뭐가 빠져있다. 관계대명사 which가 와야 됩니다. 혹은 that이 와야 됩니다. 콤마가 있으면 which가 또 정답이고요. 그러나 뒤에 완전한 절이 왔다. 그 경우에 시간 명사일 경우에 when, 장소 명사일 경우에 where 옵니다. 그걸 다 때려잡겠습니다. 지금. 이겁니다. 대표 기출 패턴 선생님이 굉장히 이게 전에 선생님의 교재, 참고로 말씀드리면 선생님의 그 완전히 2022년 트렌드를 다 반영한 교재가 6월 초에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재를 사지 않으신 분들은 선생님 2022년도 트렌드가 다 들어간 올인원 지텔프 아니면 소방, 경찰, 군무원 학생들 소경군 지텔프 두 종류가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청취를 공부하실 분들은 올인원, 청취를 나는 하지 않고 48점까지만 따겠다 하는 분들은 소경군 지텔프를 사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마지막 조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 월요일까지만 공개되는 이유도 거기에 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A, B, C, D를 보니까 선택지를 보니까 관계사를 묻는 문제구나. 그런데 D번은 없애야죠. 왜? 후주는 절대 정답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whom, which인데요. 선행사가 사람입니다. 그럼 얘를 또 없애야 됩니다. 그죠? 근데 who 다음에 take, whom, take입니다. 동사 앞자리입니다. 동사 앞자리 주어 자리입니다. 그럼 주격 관계대명사 who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텔프 시험을 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다음 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십시오. 이게요, people이 왔다고 해서 무조건 whom 때려잡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whom이 안 되는 이유 말씀드렸죠. take 앞자리, 동사 앞자리, 주어 자리인데 목적격이니까 안 됩니다. 근데 왜 정답은 C번이 될까요? 왜 C번이 될까요? 보세요. 관계대명사 뒤는 완전한 절, 불완전한 절, 완전한 절이 오면 안 된다. 주어, 동사, 목적어에 완전한 절이 왔기 때문에 선행사가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답은 D번이 된다. 콤마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콤마가 있잖아요. 그러면 정답 없습니다. 콤마 없잖아요. 정답 C번입니다. 그래서 해석은 똑같습니다. 지텔프 시험을 보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 말이면 다시 정리합니다. 후 다음엔 불완전한 절이 와야 됩니다. 근데 주어 대기까지 있는 완전한 절이 왔기 때문에 정답은 C번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추세가 요즘 아주 유행합니다, 여러분.
3번입니다. A man 다음에 자 일단 소거하죠. what 없애고요. 왜 다 이제 잡아야 될 놈들이네요. 그런데 보시면 비폰 부사란 말입니다. 부사. 근데 sin 뭐가 타동사 목적어가 빠져 있죠. 주어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주어 다 있지 않습니까? 즉 선행사가 사람이더라. 후나 훔이 와야 된다라. 아예 뭐 후는 나와 있지도 않더라. 훔 뒤에 본이 목적어 빠져 있는 게 확인이 되더라. 그러면 이전에 내가 보았던 한 남자가 날 찾아왔더라 이 말입니다. 정답은 B번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왜 이건 C번일까요? 왜 이거 일단 지우죠? 이것도 지우죠? 시간 명사이기 때문에. 왜 이건 정답 C번일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습니다. I had not seen him. 목적어가 또 들어가 있어. 완전한 절이 왔단 말이야. 틀리다. 이땐 that이 와야 된다. 왜? that은 모든 선행사를 다 수식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제 5번입니다. My daughter is wearing the coat. 내 딸은 지금 코트를 입고 있는데요. 자, 또 코트 선행사 사물이죠. 자, 소거시킬 거 있나 없나? 있다. 얘 소거, 얘 소거다. which냐, who냐? 정답은 얘 바로 소거죠. 확인해보면 이걸 쉬우니까. 그러니까 딸에게 너무나 큰 코트를 입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정답 A번 쉽게 가는데요. 왜 이걸 깔아놨을까요? 6번 보려고 깔아놨습니다. 5번 정답 확인. 6번 갑니다. My daughter is wearing the coat인데 딱 아하 이거 없애고 자 역시 which 대신에 뭐가 올 수 있다라는 거 대시 올 수 있다라는 거 보여주려고 임팩트가 크네요 이거. 자 6번 A 갔고요. 7번 봅니다. 이거 좀 이게 포인트가 될 뻔 했는데 아까 6번에서 쓰면 설레발 쳤습니다. 7번 갑니다. 너 코트가 사물이지 않느냐. 그럼 which, that, who, whose 나가리 되고요. 그런데 왜 A번이 아닌지 여러분들이 쓰면 얘기해봐 이제. 그렇습니다. 관계대명사 뒤는 말입니다. 불완전해야 되는데 그것은 너무 크다 내 딸한테 완전한 소리 왔습니다. 이게 정답인 이유는 그렇습니다. 코트 주격 관계대명사 that 이하의 수식을 받죠. is 앞자리 동사 앞자리 주어 빠져 있는 주격 관계대명사 that이 온 정답은 B번이 맞습니다. 수준이 거꾸로 갔네요. 아, 미안. 8번이 맞네. 죄송합니다. 이 거꾸로 갔어요, 쌤이. 7번. 7번에 제가 정답 표시 못했네요. 7번은 B번이고요. 이제 8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 헷갈릴까봐. 자, 보세요. 6번에서는 정답이 A번이었죠? The coat. 다음에 주격 관계대명사 that이 나왔고, 7번. 보면은 왜 정답이 B번이었어요? which 뒤에는 완전한 절이 오면 안 된단 말이야. 불완전한 절이 와야 된단 말이야. it이 없어야 된단 말이야. 됐다 하면은 동사 주격 관계대명사. 7번의 정답 B번입니다. 이제 8번 넘어가는 거예요. 8번입니다. 보세요. 뭐가 보여? 콤마가 있다. 그러면 that is too big for her. 결국 이게 주격 관계대명사 맞죠? 그런데 왜 정답은 A번이 돼? 그렇습니다. 이건 계속적용법, 즉 앞에 콤마를 둘 수 없기 때문에 정답은 A번이 되는 것입니다. 9번 갑니다. 이제 잘 보세요. 자, 하우스가 나왔어요. 딱 보면 아, 장수명사구나. 정답은 where다 하면 안 됩니다. 왜 정답 B번일까요? 여러분 일단은 Y 소거, what 소거죠? 정답은 A나 B 둘 중에 하나인데 왜 A가 정답이 아닐까요? 보세요. 해석해보면 말입니다. 이것이 집인데 내 형이 사고 싶은 집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by라는 여러분 부정사 역시 준동사, 준동사는 동사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목적어가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선생님 저는 기초가 없어가지고 목적어가 빠져 있는지 안 빠져 있는지 그걸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 특강 들어도 전 소용이 없어요. 뭐가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그걸 몰라요. 선생님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이게 불완전한지 아느냐, 어떻게 빠져 있는지 아느냐, 여러분 봐요. 원래 어떤 구조예요. 관계대명사 앞에 있는 혹은 관계부사 앞에 있는 이 선행사는요
뒤에서 똑같은 놈이 있어가지고 그 놈이 관계대명사로 변한 거거든. 그러니까 더 하우스라는 놈이 원래 뒤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 여러분들이 의심 가는 그 장소에 더 하우스를 넣어봐 이렇게. 더 하우스를 넣어봐 이렇게. 그러면 자 which 이하를 해석해봐. 내 형은 그 집을 사기를 원한다. 말 되지? 그럼 이게 빠져 있는 게 맞는 거야. 다시 선행사를 여러분들이 빠져 있을까 빠져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이 되어지는 그 부분에 넣어보라. 그래서 그게 해석이 자연스럽다면 그게 빠진 거라니까. 그러면 이게 목적어가 빠져 있는 거야. 그러면 목적격 관계대명사 which가 와야 되는 거야. 선행사가 장소명사지만 where 다음에 where는 왜 틀렸을까? 목적어가 빠져 있기 때문에 where는 틀려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누굽니까? where도 당연히 정답이 되게 만드는 예문이 있겠지요. 이겁니다. 이 집이 그 집이다 해놓고 어때? 지금 뒷부분이 바뀌었죠. 자, 일단 Y 정답 아니고요. what 정답 아니고요. where냐 which냐 둘 다 정답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왜? 사물명사 기준으로 보면 which가 정답 당연히 되는 거고요. 장소명사 where 당연히 되는 거예요. 그럼 뒤에 완전한 절 왔느냐 불완전한 절 왔느냐 이것만 따지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보세요. 내 형이 태어났다 이겁니다.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헷갈려? 여러분 기초가 없을수록 어떤 학생이 왔냐면 이걸 분석하려고 그래. 분석하지 마.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끄집어낼게. 여러분 나는 서울에서 태어났다 생각해봐. 영작할 수 있지 이거. I was born in 서울이야. 어? 여러분 이 부사구 전명구 알지? 이 부사구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배웠을 거 아니야. 문법적으로 문장 성분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간단 말이야. 그럼 in 서울이 없어도 I was born. 여러분 I was born in 서울. 난 서울에 태어났다. 완전한 문장 완전한 설 맞지? in 서울은 부사구라면 뜻만 곁들이는. 그러면 in 서울은 없어도 이건 완전체란 말이야. 그리고 말이야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뭔지 아나? 이거를 이렇게 계속 분석하려고 하지 말고 앞으로 시험 문제 I was born, he was born, you were born이 나오면 그 I was born, he was born, you were born 이것이 완전한 절인 줄 알아라 이 말이에요. 그 앞에 which가 못 온단 말이에요. where가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답은 A번입니다. 자, 11번입니다. 이거 잘 봐요.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문법적으로는 두 개 다 맞아. 무슨 말이냐 봐봐. 이게 굉장히 이건 고난도 유형입니다. 이렇게까지 어렵게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잡아야 돼요. I have some beautiful photos. 나는 아름다운 사진을 몇 장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일단 말입니다. 얘 나가리. which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which 관계대명사, that 관계대명사인데 말입니다. 이게 took 앞에 주어 빠져 있으니까 주격 관계대명사 which이고요. I took 다음에 목적어 빠져 있으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that입니다. 문법적으로는 A, B 둘 다 맞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떤 경우인가? 해석을 해서 정답 골라라 이거예요. 자, 만약에 A를 넣었어요. 그러면은 정답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아름다운 사진이 내 고향을 찍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사진을 찍는 주체는 사람이 돼야지 사진이 될 수는 없죠. 이건 보세요. 근데 내가 내 고향에서 찍은 사진 이건 맞죠? 나는 내 고향에서 찍은 몇 장의 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맞단 말이야. 이게 문법적으로 틀리지 않아도 의미적으로 A번은 형성이 안 돼. 말이 안 돼. 정답은 그래서 B번이야. 이건 주격 관계대명사 which를 지는 맞는데 선행사가 사물이고 주격은 맞는데 의미적으로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정답은 말이 되는 B번이 정답이단 말이야. 이런 거 비슷한 거 또 있다. 더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나와. 12번이 마지막 문제입니다. 아름다운 사진이 있습니다. 정답. 자, 얘 안 되죠? 후는 왜 안 돼? 선행사가 사물이니까 후 안 되는 거지. A, B 둘 중에 하나 정답이야. 그런데 둘 다 문법적으로 맞아. 주격 관계대명사. 왜? 뒤에 수동태, 동사 형태 나왔잖아.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능동태 동사형태 나왔잖아. 그럼 뭘 물어보는 거야? 태를 물어보는 거야. 여러분 사진이 찍어요 찍혀요? 찍히지. 그러면 수동태가 정답이 되는 거야. 나는 고향에서 찍힌 몇 장의 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답 A번입니다. 왜? 사진이 찍을 수는 없잖아. 찍히는 거지. A번입니다. 이거 관계사는요 여기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특히 11번, 12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난도 유형에 속합니다. 거의 앞부분에서 선생님이 이제 제가 사실은 옛날 그 기출문제를 많이 다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선생님이 본사에서 낸 교재에는 그 트렌드가 지난 것들을 많이 해가지고 마음이 아팠던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GTF가 인기가 많아지면서 거의 이제 고착화돼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관계사의 트렌드는 1번부터 12번까지의 트렌드, 이것만 다 잡으면 여러분 전혀 문제 없다. 그래서 기존에 올인원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요, 제가 요거를 올려드릴 테니까 기존에 책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하여튼 확실하게 그 사후 서비스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연결어는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연결어는 너무나 그게 이제 빈출되는 것들이 50개나 되기 때문에 그거를 여기에서 다 다룰 수는 없다. 그렇지만 요거는 알고 들어가자. 선택지 연결어, 접속사, 접속부, 전치사가 단독으로 있으면 이건 연결어 묻는 문제예요. 어딨노? 이런 식으로 나와요. 두 문제고요. A, B, C, D 이렇게 물어보면 이것은 해석을 해야 되는 연결어, 접속사, 접속부사, 전치사 묻는 문제인데요. 재밌는 건 although, unless, because, 그다음에 thus 같은 거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요거는 사실 D번 같은 경우에는 정답이 아닐 확률이 커. 왜? 이게 무조건 접속사는 접속부사 중에 하나가 정답이거든. 그러니까 접속사는 절과 절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접속부사는 부사란 말입니다. 의미만 앞 문장과 자기 접속부사가 있는 문장의 의미만을 연결 접속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선택 이렇게 나오면 정답은 D번이 아니고 이 세 중에 하나의 확률이 크다고. 무슨 문제 알지? 접속부사 예문이 들어가 있을 확률은 거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일단 선택지가 나오면 접속사 문제인 줄 아시고요. 그죠? 자, 봐요. 2번부터 가봐. 빈칸 절 앞에 절이 있거나 빈칸 절 뒤에 다시 절이 이어지고 있다. 즉 절과 절을 연결하고 있으면 이건 접속사. 따라서 접속부사 전치사 선택지에 들어갈 때가 있어. 그러면 얘네들 없애. 그리고 빈칸이 있어. 근데 앞이 독립적인 문장이야. 그리고 빈칸 뒤에 절이 이어져. 이건 접속부사야. 그러면 접속사는 없애. 전치사랑. 또 빈칸 뒤에 명사가 보여? 그러면 전치사야. 그러면 접속사, 접속부사 없애.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이 출제됩니다. 등위 접속사, 양보 접속사, and but so, although, even though.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요, 헷갈리면요, 여러분 마땅한 교재가 없으면 그냥 요새 네이버나 다음 영어 사전 있잖아. 한번 이게 접속사 쳐가지고 예문 몇 번 보시고 들어가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얘네들이 선생님이 이거 근 10년, 7년, 4년 해가지고 옛날 거 버리고 요 근래 4년 중심으로 해서 그렇지만은 옛날에 나왔던 게 혹시 고난도로 나올까봐 싶어가지고 만들어낸 이 작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없으면 여기에 적혀 있는 것만이라도 예문 확인하시고 들어가세요. 여기 접속사고 뒤에 접속부사 있습니다. 훨씬 많이 출제되죠. 전치사는 despite, in spite 동의어죠. 뭐뭐에도 불구하고 얘네가 출제되면 거의 얘네만 요새 출제됩니다. 참고하시고요. 총 두 문제가 나오고요. 접속부사 위치 한번 잡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so는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절과 절을 접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therefore는 접속부사야. 그러니까 and가 있어야지 연결이 되는 거야. 나는 지갑 잃어버렸다. 그래서 나는 집에 걸어가야 됐다. and 때문에 therefore가 이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세 번째 거 틀렸네요. 아니야. 뭐가 보여? 요게 이제 요런 걸 세미콜론이라는데 구두점 중에서 세미콜론은 말입니다. 접속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엔 therefore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착각하면 안 돼. 세미콜론이 접속사 역할을 할 수 있다지 세미콜론은 접속사로 쓰인다가 아니야. 정리할 게 뭐냐.
세미콜론은 자, 접속사가 없을 땐 접속사 역할을 할 수 있어. 그런데 접속사하고도 같이 쓰일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접속사가 없기 때문에 얘가 접속사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맞는 거야. 이제 이걸 잘 봐야 돼요. 뭐야? 독립된 문장이죠? therefore. 그런데 접속 부사란 말이야. 부사는 문두, 문중, 문미 다 올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세미콜론. 마찬가지예요. 여기 접속사 역할을 하는 거야. 세미콜론 접속사 역할을 하는 거야. 근데 이건 안 돼. 왜 안 돼? 절과 절을 접속시킬 수 없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많은데요. 인팩트는 너무나 자주 나오는 놈이기 때문에 굉장히 빈출도가 높은 놈이기 때문에 얘는 한번 샘플로 잡고 들어갑니다. 이 놈은요. 앞 내용을 구체적 부연강 설명하는 대로도 쓰이고요. 또 앞 내용을 반박 부정하는 일종의 역접으로도 쓰이는데 옛날에는요. 얘 출제되면 이런 식으로 출제되는데 요새는 최근에는 반박 부정의 의미까지 같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예문 보시겠습니다. 잭은 마약한다 이 말이야. 실제로 그놈 지금 마약에 취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앞 내용을 구체적으로 부연 강조 예시까지 잡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책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실 당신의 회사로부터 전혀 아무것도 들은 바 없습니다. 이거예요. 앞 내용에 대한 사실을 받아서 그걸 더욱더 강조하고 부연할 때 쓰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야? 앞 내용을 반박 부정하는 거예요. 나 시험 못 보지 않았어. 나 시험에 떨어지지 않았어. 사실 나 되게 잘 봤다. 꽤 잘 봤다. 저의 Some must look innocuous. 그거요. 저기 독이 없는. 자, 일부 버섯들은 독이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poisonous. 독성이 있다.